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화기애애도 했고 또 가끔 이렇게 웃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는요. 도저히 저희도 웃을 수 없고 시청자분들도 웃을 수 없는 얘기해 볼 거예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두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고개 숙이게 한 사람 이 사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최정아 기자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은 뭐 입장을 냈어요? 어땠습니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내니 뭐 못한 그런 입장인데요. 어허.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이 박 의원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도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허허. 박완주 의원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감내하고 시작한 일을 지켜봐 달라. 많은 분께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참 이 사과문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죠. 뭘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찬찬히 뜯어볼게요. 야, 우리 국어를 다시 공부하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입장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문자 내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읽어볼게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니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입장은 시작이다. 약과다. 진짜 입장 낼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 듯하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이다. 뭔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께 죄송할 필요. 아주 허공에다 대고 지금 뭐 사과하는 듯한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건 사과문이 아니죠. 사과문이 아닙니다. 출사표죠. 출사표요? 예, 전쟁터에 나가는 출사표입니다. 아하. 자, 이게 들여다보세요.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 희생과 고통은 누가 지금 감내하는 겁니까? 본인이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아하.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다. 뭐냐면 내가 지금 당이 혹시나 이게 지금 이 지방선거에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갈까 봐 내가 잠시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할 뿐인데 이 희생을 함으로써 지방선거가 잘 되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싸울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과문입니까? 출사표죠. 도전하고 그러니까 응전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많은 분께 죄송할 뿐. 이게 또 이제 사과문으로 읽히겠지만 많은 분이라는 건 국민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무리가 되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때문에 무리가 빚은 어떤 상황이니 네. 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배태될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얘기가 돼야 돼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래야지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분노할 건가를 결정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에서도 아예 그걸 덮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소한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범죄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폭력입니다만 근데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사과 수준도 달라야 되고 징계 조치도 달라야 돼요. 하지만 뭉뚱그려서 그것도 있지도 않은 말을 성비위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앞서 입장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쭉쭉쭉 뭐 있죠. 아주 고통스럽게 결정한 일이다 뭐 등등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일단. 자,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을 선택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장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 법적 대응 뭐 이런 거 시사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네, 법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둔 입장 표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힘들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 전원 만장일치로 출당 조치된 거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본인은 출당 조치가 되는 성비위의 가해자로서 출당 조치의 당사자 상대가 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적절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의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피해자는 법적 조치 강경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범죄라고 지칭됐던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를 삼고 강제로 대리 서명을 해서 뭐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법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에 올리고 상정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따르면 스스로 사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 의결을 이어나가서 본회의에서도 의원직 제명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오기는 했어요? 박완주 의원이? 박완주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이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아야 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인원이 남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박 의원의 소명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이 사전에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다른 의원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진짜 억울하다. 정말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듣고 있다. 지금 피해자분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박완주 의원이 이렇게 당당하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숨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나와라. 지금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요. 국민이 앞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사과를 멈추고 포문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물론 언론 보도로 나오기는 했던 겁니다만 물론 이것도 어느 유튜브 채널이 먼저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그것부터 먼저 해명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른바 모두각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예.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개의 잘못됨이 하나의 올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음.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두둔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원 아직 수사가 개시조차 안 돼서 어떤 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인데 일단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이른바 언론들 그런 표현을 쓰고 물타기 뭐 진중권 전 교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나와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당차다, 신선하다 이런 감탄사를 자아낸 태도를 보였을 때 박수를 쳤는데 활동가로 알려주고 더구나 다른 활동도 아니고 성착취인 N번방을 밝혔을 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찬 Z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굉장히 신선함을 보여주겠구나.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요. 당심인지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물어져 가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얼마나 한 신선한 Z세대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에서나 굉장히 신선한 신세대들, 젊은 피를 수혈에 따르지만 결국 그 피를 너무 혼탁하게 만드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박지원 위원장이 여당 대표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윤 대통령 성폭력 전과가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수준 이하이고 양심이 불량한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달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오늘 언급한 일단 비서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일컫는 것입니다. 윤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서 예전에 펴낸 시집에 실린 시들의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 비서관이 지난 2002년 1월경 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즉 시인입니다. 윤 비서관이 같은 해 가야 할 길이라면이라는 시집을 펴내는데 여기에 전동차에서 등 일부 시가 무제되고 있습니다.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땡땡땡을 밀쳐보고 땡땡땡을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기만 있어요.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성추행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시입니까? 이게 시예요? 제가 시인이나 문학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 시인협회 회장과 문학평론가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문 매스가 노출됐으니까. 한결같은 얘기가 수준이 정말 시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상을 받고 그 문학세계라는 데에서 등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적으로도 시인의 수준으로도 유근 시인조차도 너무나 함량 미달이시라고 지적을 했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의 테크닉이라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도 이런 성 문제가 또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분이 인포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전력도 있죠. 성인지 감수성도 떨어지죠. 그렇다면 비서관으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이며 어떤 판단을 내려줄 것이며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요. 글쎄요. 문학세계라는 데서 신인 문학상을 줬대요. 상 받았대요. 그 상을 계기로 등단했대요. 시인의 세계에 등단했대요.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요. 한 방송사가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때 그게 뭐냐? 2012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저희가 그 두 차례 성비위 좀 그 징계받은 거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 2012년 때, 저 때 대검에 있었잖아요. 그때 회식 2차를 이제 회식을 하고 2차를 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랑 러브샷을 하고 싶으면 차마 입에 담기.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저희 제작진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조차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노로 경질을 요구한 줄 알았더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 얘기가 그거네요. 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표현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럼 물러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뭐 부적절한 책의 기재 내용 때문에 이 탁현민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경이 되긴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탁 전 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까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 대표의 성접대 의혹 물고 늘어지는 거 물타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태도 어떠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번 이 비서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직책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그리고 이게 검찰에 있을 때 불거졌던 여러 가지 성비위 의혹들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임명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무능하신 거고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성인지 감수성 턱없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20년 전에 쓴 시니까 괜찮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분노가 사그라들지 더 커질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볼게요.